저 아까 말씀드린 제리 멘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뭐 궁금한 거 없어요? 어차피 다 어디서 뭘 하든 면접 봐야 될 텐데. 저 있어요. 뭐? 약간 이제 최종 면접을 떨어지고 나서 멘탈을 어떻게 잡나. 이제 졸업을 하고 다음 면접이 이제 상반기 있지 않습니까? 내년에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준비를 그 공백 기간 동안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좀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 여행 가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그럼 더 빨리 뭔가 좀 리프레시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서 또 새로운 것도 되게 많이 느낄 수도 있고 또 에너지도 채워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민해 보세요. 내가 왜 안 됐을까? 진짜로 그래서 면접 지문도 쭉 보고 답변도 한번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뭐 유튜버를 봤지만 그 중에서 뭐 이런 경우에 이랬었을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 간접 경험이잖아요. 근데 본인은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적인 걸 가서 해봤으니까 그거를 진짜 되게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. 뭐가 페인이었었을까?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좋은 건 뭐 인턴이든 아르바이트든 인턴이든 뭐 단기 계약직이든 그런 생산 시설이 뭔가 집 근처가 아니더라도 경험할 수 있는 데 가서 직접 경험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 다시 하면 저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되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?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. 외국 기업하고 국내 기업하고 성향이 다르시다는데 면접도 좀 준비할 때 다르게 준비해요? 다르죠. 근데 이 외국계 기업이 뭐냐면은 구글이 있는데 구글에 한국에 회사를 세운 거잖아요. 이걸 외국계 회사라고 하잖아요. 얘네들이 보기에 이 회사는 미국 회사가 아니에요. 한국 회사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외국계 회사라고 하는데 대기업, 중소기업 그냥 나르는 회사일 뿐이지 이거 한국 회사예요. 그래서 여기가 보기엔 이 문화가 틀려요. 왜냐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외국계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면은 판매 마케팅 회사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로레알 화장품 같은 거 있으면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조직만 이 안에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회사들이 특징이 뭐냐면 외국에 있는 회사를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아요. 왜냐면 그러면 얘네는 회사 존립이 어려워요. 생각해봐요. 이 회사 존재 목적이 한국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 거잖아.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. 그러니까는 미국 거 그대로 갖다 대면 이 회사가 망해서 대부분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한국화를 다 시킨 기업들이라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외국 회사랑 달라요.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이게 같을 거야라고 하는데 그냥 한국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런 대기업이랑 특징이 다른 게 뭐냐면 얘네는 우선은 되게 성과 중심인 것 같아요. 진짜 그 일 하나하나를 요소적으로 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중요한 건 일적으로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훨씬 더 외국계는 중요한 것 같아요.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 이상으로 근무를 했는데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게 피드백이 제대로 오지 않는다면 그걸 지속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.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저라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과가 객관적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것 같고 근데 내가 충분히 줬는데 이게 피드백이 그 내부적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에 못 미쳐서 온다라고 하면 나는 이직을 고민할 것 같아요. 뭔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면밀히 생각해 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회사가 너무하다 싶으면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난 그 회사 그만다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근데 나오지는 말고 다니는 상태에서 이직을 해야지. 그래서 저는 해보고 싶은 것들을 날카롭게 잘 해보세요. 진짜 잘 될 거예요. 여기 장학생들이잖아. 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초기 자본금이 부족하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지원을 받고 싶은데 지원 잘 받는 방법이 있는지. 있어요. 요즘에 정부에서 청년 창업은 엄청나게 많이 해줘요. 그래서 어디 들어가 보냐면 K 스타트업인가? 거기 들어가면 지원 사업 다 뜨거든요. 근데 거기 청년만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
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하나 드는 건데 최근에 어떤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공유 주방이거든요. 공유 주방. 공유 주방 알아요? 아까 누가 제과제빵 또 누구야? 본이었나? 그 공유 주방이라고 요즘에 6개월에서 1년간 무료로 해주거든요. 근데 나이 제한 있어요. 청년만 돼요. 뭐 몇 세 이상 안 돼요. 그래서 K-스타트업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 K-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게 지원 사업 같은 게 되게 많아서 꼭 한번 찾아봐요. 거기에 다 떠요. 그리고 12월 말에 내년 사업이 이제 곧 뜰 거거든요. 어떤 거 해줄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업 관심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지 말고 K-스타트업 들어가서 청년 지원 사업 찾아보고 하면 돼요. 그래서 청년 사업 진짜 많아요. 꼭 해보세요. 망해도 책임지라는 거 하나 없어요. 그냥 그거는 성공을 하든 성공하지 않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책임 안 물어. 뱉어내라는 것도 없어. 그냥 원껏 하고 싶은 거 하면 돼.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취업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 시기에 창업해보는 것도 되게 괜찮은 거예요. 그래야 이제 직장 생활, 그리고 그걸 해보면 직장 생활도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. 직장에서 지원했었을 때 사업 이력 있으면 직장 안 다니고 사업할 것 같다고.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. 회사 생활할 때 좀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했을 때 만약 상관이 지시한 거랑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랑 그 방향이 좀 다르다면 혹시 그러면 어떻게 상사의 지시에 따라 해야죠. 무조건 그러니까 아니 뭐 무조건은 아니고 얘기는 해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. B가 생각했을 때 만약 틀렸다고 판단돼. 아, 이 상사가? 상사가 틀렸다고 생각을 할 때? 그러면 얘기 물어봐야지.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. 그러니까 무조건 상사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우선은 상사가 나보다 경험이 많다는 거는 전제를 해야 되겠지? 그 다음에 나라면 진짜 물어봐. 저기 부장님,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? 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사람이 막 돌려서 물어보잖아. 그러면 부장도 알아. 내가 잘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우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자기가 잘못되는 걸 원하지 않거든. 회사는 잘못되면 자기 책임이니까. 은근슬쩍 본인이 얘기한 안으로 가고 있다. 그래서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인 것 같아. 그래서 뭐 상사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정해서 하면 되는 거고. 그게 대화인 거잖아. 근데 이제 보수적인 집단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가 정답인 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. 신입사원이 건방지네.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? 가지 말아야죠. 그러니까 발표 면접을 처음 해보는데 이게 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가고 싶은 회사에서 한 번만 보길 바라는데 면접이 한 번 봤다고 다음에 편해지질 않아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면접 자체가 제가 경력 한 25년, 30년 된 임원들도 채용하거든요. 해봤거든요. 그들도 긴장하고 떱니다. 그러니까 면접할 때 긴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.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. 가수들도 나도 얘기 들어봤는데 아이유든 누구든 사람 되게 많은데 처음에 딱 올라갈 때 막 심장 쿵쾅쿵쾅 뛰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. 근데 올라가서 적응하고 이제 긴장 풀면서 잘하는 거지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긴장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긴장이 되게 높을 때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정상으로 떨어뜨리는 게 훨씬 중요해요. 그래서 긴장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빠르게 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.